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서랍 속 어딘가에도 아마 보험증권 한 장쯤은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증권이 언제 어떻게 전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설마 내 보험이 내 동의 없이 바뀐다고요? 라며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입해온 그 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전락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명신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상품 비교나 과대 광고,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험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그리고 그것이 기존 가입자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할지 모두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나의 10년, 20년의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의 역사, 여러분의 운명이 날짜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대별 구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다신 없을 좋은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이죠. 입원 의료비를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해 줍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도 실손보험 하나로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원치료 역시 단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숫자 그대로를 돌려받던 시절에 다신 가입 못할 조건의 1세대 실손인 것입니다. 보험료가 갱신될수록 올라가는 폭이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재가입 주기 자체가 없어서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그 조건이 유지됩니다. 지금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좀 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 실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4월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증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3년 4월 이전에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하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보험증권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15년 재가입 조항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강제전환의 출발점입니다. 15년 재가입,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에 2세대 실손을 가입하셨다면 정확히 15년 뒤인 2028년 4월 그 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존 보험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시점에 판매 중인 최신 상품, 즉 오늘 이야기의 본론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여러분의 의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 전환됩니다. 그동안 보험을 잘 유지했든 아니든 청구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입하고 15년째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는 자동으로 다른 상품으로 교체됩니다. 3세대 실손, 즉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로 15년 재가입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2021년 7월 이후에 판매된 4세대 실손은 그 주기가 5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종착지는 세월이 지나 6세대, 7세대가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실손으로 강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5세대 실손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암이나 뇌, 심장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은 기존처럼 급여 항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비중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병원을 많이 찾는 것들을 보면 허리 통증,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치료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비급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여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이라면 100% 1,000만 원 전액 수령입니다. 2세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대략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3세대는 대략 800만 원, 4세대는 700만 원이죠. 그렇다면 5세대 실손은 얼마일까요? 비중증 입원하면 50% 5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5세대는 회당 보상 한도가 300만 원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받는 금액은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고 나머지 7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급여 항목의 분리와 보장 한도 축소입니다. 5세대에서는 4세대처럼 비급여 항목을 여러 특약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영양주사 등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비급여 치료들이 특정 특약 안에 묶이게 되는데요. 이 특약의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원 시 자기 부담금이 5만 원 또는 50%로 높아지거나 아예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화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국민들의 특정 치료를 과도하게 이용해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해당 항목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비급여 주사제 등이 그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이게 도입되면 해당 치료는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치료비의 일부만 인정하고 그나마도 치료비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험금 청구의 상위를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회사에 다니는 박 과장님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고관절과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매달 2번씩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6만 원 정도지만 돌려받는 보험금은 매달 20만 원이 넘습니다. 2세대 실손이어서 가능한 일이죠. 만약 이분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받고 있는 치료들이 관리급여 대상이 되어 보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잦은 청구 이력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박 과장님처럼 병원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현재 2세대 실손을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단종된 상품이고 돈을 줘도 다시 살 수 없는 한정판 실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0대 중반의 이사장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1년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1세대 실손보험료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이제는 매달 12만 원을 넘겼습니다. 1년에 144만 원 이상을 내는데 실제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1년에 몇만 원도 되지 않죠. 100% 보장이라는 조건이 있어도 쓸 일이 없으니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분처럼 건강하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5세대로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 4세대로 5년간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딱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다면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 2세대 실손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보험은 더 이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보험증권에 재가입 주기 관련 조항이 있나요? 2013년 4월부터 가입한 사람이라면 내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4세대 전환 타이밍을 저울질하시고, 전환이 임박했다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인가요? 자,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5세대가 출시되기 전 그나마 현 기준에서 가장 좋은 4세대 실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손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5세대 실손이 출시되면 이후로도 6세대, 7세대 실손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보장은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실손보험 하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급여 치료와 수술비를 커버할 수 있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각 1천만원, 암 치료비 1천만원, 1에서 5종 수술비 1천만원 수준으로 구성하면 30세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시 월 10만원 이하, 50세 기준으로 월 17만원 이하에서 준비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기존 보험에서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진단비 중심으로, 수술비가 부족하다면 수술비와 치료비 중심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환의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이전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감당 가능하다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세대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 뒤 전환되지만 지금은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으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4세대 가입자분들은 5년 뒤 자동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되니 지금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 가족, 지인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이 다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보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개 보험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